수렴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개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토론 과정에 말이죠. 그다음에 투표권 위임하고 그다음에 찬반 진영 싸움이 아니라 대안을 내놓게 하는 대안 중심이고 이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당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016년도 10월 29일 날 총선이 아이슬란드에서 있었는데 이때 총선 결과 독립당이 1당이 됐죠. 그 다음에 해적당이 10석을 얻어가지고 2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독립당하고 해적당이 연합정부를 꾸려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뭐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은 직접 민주제 정당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뭐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 정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이 스페인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포데모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we can, 우리말로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 이름이 할 수 있다 당입니다. 정당 이름이.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we can 포데모스라고 하는 당인데 스페인도 전통적으로 우리처럼 양당 체제를 구성하다가 이 2016년도인가 이때 총선을 통해 가지고 3당 체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의 이름이 뭐냐면은 그 정치 30대 중반의 정치 학자인데 우리나라 팟캐스트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명해지면서 방송에 진출해 가지고 더 유명해지면서 이제 이 친구가 중심이 돼서 만든 정당이 바로 스페인의 포데모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포데모스 내용을 한번 좀 보시면 이념은 3인주의고 직접민주주의입니다. 2014년도 1월 16일 날 창당이 됐고요. 대표는 아까 파블로 이글레시아스입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는 가수죠. 파블로 이글레시아스인데 마드리드 정치학 교수고 방송인이고 78년생입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당원은 이제 2016년도 제가 이제 좀 조사해 본 거니까 39만 명의 당원이 있고 루미오라고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루미오라고 하는 걸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이게 무료로 제공되는 이제 공짜 플랫폼 마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 해적당의 온라인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 같은 그런 사이트죠. 그다음에 의석은 이 당시에 상원이 이제 266석 중에서 23석, 하원은 350석 중에서 62석을 차지했고 유럽 의회는 54석 중에서 5석. 그다음에 지방 의회는 1268석에서 137석을 이 당시에 그 선거에서 차지해 가지고 일약 제3당으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14년도에 창당돼 가지고 2015년도에 총선 결과 20.7%의 이제 지지를 얻어서 3당으로 이렇게 쭉 된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1당은 국민당, 뭐 2당은 사회노동당, 그다음에 3당은 이제 포데모스 등 좌파 연합이 되는 거죠. 자, 이념과 노선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학자죠. 토마 피케티의 21 그 경제 정책을 도움을 받습니다. 주요 정책은 공교육, 공공의료 개선, 주거권 보장, 기본소득제 도입, 전략경제 섹터 국유화, 그다음에 국가 채무 무효화. 뭐 그러니까 그 유럽 연합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재협상해 국가 채무율을 좀 무효로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 당시에 선거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제 행태를 보면은 독일 해적당처럼 온라인 플랫폼 중심이 아니고 여기는 시민총회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온라인에서 중계는 하죠. 시민총회 중심으로 하고 풀뿌리 모임 정당도 아닙니다. 여기는 단일 정당이 아니고 반긴축에 동의하는 이질적인 다양한 세력들이 총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하는 것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페인도 그 뭡니까 재정이 붕괴가 돼가지고 경제가 지금 폭삭 가라앉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연합에서 긴축해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긴축 못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여기에 이제 결집이 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반자본이나 반체제가 아닙니다. 얘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반체제가 아니라 체제가 우리에게 반대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좌파가 아니고 상식에 입각한 그런 정치 활동을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강령을 보면은 경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건설한다. 뭐 이거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한번
화면 정지시켜 가지고 한번 내용을 한번 확대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건설한다. 그다음에 평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를 건설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연대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건설한다. 주권을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건설한다. 영토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건설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념과 노선을 보면 전선을 그동안에는 아래층에 있는 인민과 위층에 있는 정치 권력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국민당과 사회당 양당 체제를 공격하면서 이제 들어서죠. 그리고 당내 투쟁에서 이게 상당히 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당내 투쟁에서 이글레시아스가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냐면, 그러니까 이 회적당을 이루고 있는 좌파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사회당, 사회노동당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당원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900개 정도에 이르는, 전국에 900개 정도에 이르는 반자본주의 좌파 서클이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 참여자들, 이런 일반 시민 참여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글레시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단일 지도 체제를 꾸리고 이글레시아스를 당대표로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반자본주의 좌파의 그 중앙 집중에 반대하고 직접 민주제를 유지를 하죠. 이글레시아스 그룹,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글레시아스의 그룹하고 비조직적인 당원 그룹이 중심이 돼서 이 포데모스의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900개의 좌파 서클들, 이거는 전국에 걸쳐 있는 900개의 좌파 서클들, 소위 조직화되어 있는 서클들이 무력화되어 있고, 그보다는 개개인으로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 연합이 이 이글레시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대단히 획기적이죠. 다시 말하면 조직과 위계를 이 네트워크가 이기는, 아까 그 독일 해적당에서 봤던 네트워크가 조직과 위계 질서를 이기는 그런 형태로 이 정당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글레시아스는 공산당 청년조직하고 사회노동당에서 활동했는데 포데모스로 진화했고, 좌파 노선 문제가 아니고 조성된 계기의 대항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서 계속 실패했다고 그동안의 좌파 당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반정치 구호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선명한 탈신자유주의 주장한 사회노동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선명한 탈신자유주의 주장한 사회노동당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그때그때 조성된 상황에 따른 실용주의적인 실사구시적인 정책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정치적 성공 전략은 사회 변혁의 힘을 제도나 대중운동 중 어느 한 요소에 돌리지 않고 두 요소의 적절한 결합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 문제는 제도와 대중운동이 만나는 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경제적 변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세에서 양당 체제를 무너뜨릴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실사구시 전략에 집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상당히 진화된 형태인데, 강령과 노선의 모호함과 개방성, 이것을 상황에 따른 유연성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무슨 뭐 그 자본주의 정당이라든지 자본가 정당이라든지 또는 노동자 정당이라든지 하는 그런 이념 정당들은 정강 정책이 굉장히 경직돼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나타나는 정책들을 아예 그냥 정강 정책으로 삼아버립니다. 아주 유연한 정책들을 말이죠. 그래서 2015년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기본소득이라든지 경제의 주요 영역을 국유화하자든지, 또는 스페인 정부 채무를 무효화하자든지, 또는 나토 탈퇴를 하는 것들을 소위 선거 전략 어떤 강령으로 삼았는데, 이후 선거에서는 이 공약이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2014년도 11월 노선 이후에 극좌파 정책을 포기한 듯한 행태로 우선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2015년도 이제 총선 공약은 볼리비아 혁명보다도 노르딕 3인주의 방향으로 또 방향을 틉니다. 그러니까는 정강 정책이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유연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자본주의 목표는 확고하지만 경로와 수단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유연하다 하는 이런 점이 이제 포데모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직접 민주제 정당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의 지금 현재 집권당의 총리를 하고 있는 급진좌파 연합 시리자의 총리입니다.
이 시리자라고 하는 좌파 연합은 주류는 스탈린 노선 공산당으로부터 나온 좌파 운동하고 그다음에 환경연합과 같은 환경당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좌파 세력 플러스 생태주의에다가 여성주의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여러 좌파 진보정당 연합체에서 공산당 등 이탈로 재결성한 정당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004년 총선 때 범그리스 사회주의 운동 플러스 여러 삼인주의와 사회주의 플러스 급진주의 정당 이런 단체들이 연합체로 구성된 좌파 연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반신자유주의 반세계화 내걸고 3.3%를 득표하면서 대중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조기 총선이 치러지는데 이때 정당 투표 16.7%를 득표해가지고 52석을 얻어서 제2당으로 도약을 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주요 공약을 보면 유로화 폐기를 위한 국민투표, 그 다음에 그리스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유럽연합과 체결했던 긴축 방안을 완전히 폐기한다. 뭐 이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도인 6월 17일 날 2차 총선 때는 26.89%를 득표를 하게 됩니다. 자, 2015년도 1월 25일에는 이제 대통령 선출 실패로 인해 가지고 조기 총선이 실시가 되는데 다소 온건한 공약으로 긴축 폐기 공약으로 중도층의 지지를 얻어서 원내 일당으로 소위 말해서 집권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파 민족주의 정당인 독립 그리스인과 연합정부를 수립해서 지금 현재 아까 그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친구가 치프라스 총리인데 이 치프라스 총리가 취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독일의 메르켈하고 치프라스가 이제 대결을 하게 되죠. 이 치프라스 정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유럽연합에서 요구하는 긴축안 같은 거 못 받아들인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메르켈을 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 IMF하고 이 유럽연합에서 빌린 돈의 규모가 수백조 원인데 이 총리 취임 이후에 경제 불안정으로 3일간 주식시장 총액이 20%가 넘게 폭락을 해요. 그리고 이 메르켈이 그렉시트, 그러니까 그 그리스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해도 좋다라고 메르켈이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하고 독일이 시리자와 국채 담보안 승인 거절로 디폴트가 말하자면은 그 그리스가 이제 그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게 되는 그런 예정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프라스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집권을 할 때는 뭐 이 그 메르켈 독일의 메르켈이 중심되어 있는 유럽연합하고 한바탕 단판을 붙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메르켈이 초강수로 들고 나오니까 이제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2015년도 6월 5일 날 예정된 만기까지 3억 700만 유로를 상환해야 됨에도 유럽연합에 상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째라식으로 대응을 하고 7월 5일 날 구제금융 국민투표로 진퇴를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이 선거에서 유럽의 국민투표에서 유럽의 구제금융을 부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프라스가 승리해가지고 다시 정권을 연장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러나 이제 동정 가치 없는 공무원 등 기득권층 복지는 손 안 대고 있고 상류층도 마찬가지고 그 시리자가 믿었던 중국과 러시아도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고 그 시리아는 이런 사면 초과 상태에서 국민투표 결과와 반대로 강력한 긴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긴축안을 반대하겠다라고 해서 집권을 해놓고 이제는 안 되니까는 이제 정권을 운영을 해보니까는 이게 긴축안을 시행하지 않으면 유럽연합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경제는 더 가라앉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강력한 긴축을 시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7월 중순에 시리자가 분당이 되고 국회 해산이 돼서 치프라스 총리가 사퇴를 하는데 이 9월 20일 그 2005년 2차 그 총선에서 또 35.5%로 해가지고 1등으로 당선이 됩니다. 145석. 그 다음에 10석의 그 독립 그리스인 정당하고 연정을 지금 하고 있죠. 이게 극우 정당이에요. 독립 그리스인은 웃기는 거죠. 그리고 치프라스는 당내에서는 이제 우파로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페 그릴로라 그래요.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 근데 코미디언인데 이제
아마 그 우리나라에도 시사풍자를 하는 코미디언 같은 경우에는 정권한테 밑보이면은 방송에서 쫓겨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열받아 가지고 이게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듭니다. 베페 그릴로. 이탈리아 오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도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무료화도 해적당의 영향을 받아서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기성 정치권 이념을 거부하면서 5가지 의제, 오성운동의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개의 별이란 뜻이란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오성운동 5가지 의제는 뭐냐면 공공수도,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가능한 교통수단, 인터넷 접속 권리, 그다음에 생태주의, 이 5개의 의제를 가지고 탄생한 정당이어서 정당 이름도 오성운동이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 생활 중심의 직접 민주제 정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첫 모습을 보여가지고 2013년도 이탈리아 총선에서 이 하원에서는 25.5% 지지를 받아서 109석 중에서 63석을 이게 잘못된 63석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상원에서는 3.79% 지지로 315석 중에서 54석을 차지합니다. 이게 1090석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뭐가 잘못됐네요. 자, 이 오성운동의 의의를 보자면 주요 공약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3년간 토론과 투표를 통해 가지고 전국 1000여 개의 지역 모임에서 50만 명의 참여자들이 토론과 투표 결과로 주요 공약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직접 민주제 방식으로 공약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국회의원 임금을 일반 노동자 임금 수준으로 삭감하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2선까지만 허용하자. 국회의원들에게 헌법 교육 및 시험을 의무화시키자. 그 다음에 전국민 인터넷 무료로 사용하게 하자. 전국민 기본소득 보장하자. 그 다음에 근로시간 20시간으로 단축시키자. 뭐 이런 것들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세워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 대약진을 하게 되죠. 오성운동은 대의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직접 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성공을 이뤄낸 이탈리아의 그 대표적인 운동이고, 지금 이탈리아 로마 시장이 여성 시장인데 바로 이 오성운동의 출신에 그 당시에 당선됐을 때 아마 30대 중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여성이 지금 로마 시장을 지금 하고 있죠. 바로 이 오성운동당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직접 민주주의 실험하고 실패 교훈이 있는데, 이 크레이지 파티라고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모바일 정당인데 홍보기획본부장이었던 조동원 씨, 그러니까 카피라이터죠, 광고쟁인데 새누리당에서 특채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홍보기획본부장을 맡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유명한 카피가 침대는 과학, 뭐 이런 거를 만들어낸 카피라이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획 홍보본부장으로 들어서가지고 만들어서 독일 해적당의 온라인 마당을 모방을 해가지고 좀 더 간소화하게 해서 직접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 크레이지 파티라고 하는 그 사이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입법 사안이라든지 시급한 현안 등을 누구나 제안 토론해서 표결한 후에 거기서 통과된 것은 의원실, 새누리당 국회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법으로 발의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2015년 5월부터는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토론 게시판이 있었는데 뭐 토론할 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토론 게시판이 죽어버리고, 그 이후에는 토론 게시판 삭제가 되고 이제 토론 의제도 올라오지 않고 해서 폭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도와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라든지 당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일상적으로 온라인에 접속해가지고 토론 안건 올리고, 또 온라인에서 토론하고, 또 오프라인에 모여서도 토론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표결로 그 투표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당원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지, 겉모습만 형식만 흉내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실패 사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민주당도 있었습니다. 나정치닷컴이라죠. 2015년 2월 3일 날 등장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범 그 사교육으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이죠.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이 기획을 했는데 법안에 대해서 토론 배틀 영상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정책 아이디어 공모 영상 2개로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에 최민희 홍종학 의원 토론 배틀에서 2213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 당시에 문재인 당대표 사퇴 여부로 이제 당력이 소모적인 갈등으로 일으키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이제 관심이 사라져 버리죠, 이게. 그래서 이 나정치닷컴도 실패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정당의 두 개의 모델 실패의 교훈은 뭐냐면 온라인에서 수평 토론 가능한 당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온라인 토론은 오프라인에서 토론 체질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토론 쌍방향 수평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배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실생활에서 그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자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잔뜩 모이면 그냥 이성적인 정책 토론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그 공격하는 그런 감정의 배설물들을 아주 자극적으로 잘 배설하는 그런 사람이 논객 대접을 받는 굉장히 잘못된 온라인 토론 문화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마당, 온라인 플랫폼이 우선이 아니라 오프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마당, 그러니까 쌍방향 수평 소통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당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공감 토론이라고 하는 사회자를 없애버린 직접 민주제 원리의 토론 프로그램을 이제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보급을 하고 있죠.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분야라든지 아니면 또 학교에서 토론식 수업을 안내할 수 있는 교사들을 양성한다든지 하는 이제 각 교육청 같은 데 다니면서 강의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법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의제 설정 능력 있는 당원들이 없으니까는 토론 주제가 안 올라오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원이 그런 부족하다 보니까 소수 논객이 주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이 돼버리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 두 개 정당에서 실도했던 모델이 폭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와글렛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직접 민주 정치를 표방하고 나서 이제 민간 단체인데, 이 와글렛도 한번 망하죠. 이렇게 좀 청년들 이렇게 좀 중심으로 이렇게 좀 꾸려가지고 직접 민주 정치 같은 것들을 좀 해보다가 이제 언제 망하냐면 촛불 집회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는 그 촛불 집회 때 이 와글렛의 대표자인 그 이진순 씨가 옛날에 전에 이제 그 희망제작소 부소장도 했던 사람인데, 이 이진순 씨가 이제 뭐 김제동이라든지 또는 그 이승철인가요? 가수 이런 유명한 사람들 몇십 명을 자기하고 함께 해서 시민의회를 구성하자라고 하니까 이 온라인에서 그냥 융단 폭격을 당했죠. 너희들이 뭔데 우리 시민들을 대표를 자임하냐 뭐 이래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직접 민주주의 운동을 하려면 그 대의 권력 지향성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주도하게끔 나는 마당만 깔겠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내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의 권력 지향성을 갖게 되면 대중들로부터 그 의도를 간파당해가지고 반드시 실패가 된다 하는 그런 사례를, 그때 그런 교훈을 남겼던 사례가 바로 이 와글렛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뿌리 시민정치 세력의 길로 가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시민의식으로서의 쌍방향 소통 능력을 배양을 해서 말하기, 글쓰기 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평적인 대화, 토론 체질을 다져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에서 한 두세 개 통마다, 그 다음에 시골에서는 한 개 리마다 주민들이 수평적으로 이야기하는 공동체를 매주 모여서 하는 공동체를 상설화해야 된다. 물론 한 사람의 주민이 매주 갈 필요는 없습니다. 바쁘면 못 가는 거죠. 그러나 그 마당은 매주 열리는 거죠. 이런 마당이 있어야 된다. 이게 유럽의 이제 정치들이 선진적인 정당 정치가 가능한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유사시에는 읍면동에 시민마당이 모여가지고 만민공동회를 꾸리고, 시군구 시민마당이 시도 시민마당하고, 그 다음에 전국 시민마당은 온라인, 아까 독일의 해적당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이렇게 꾸리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의 직접 민주제 정당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실패 사례, 그 다음에 교훈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또 그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당원들이 당론 발의권과 표결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형식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가하는 당원들이 실생활에서 쌍방향으로 수평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내 이야기 잘하고 남 이야기 잘 들어주는 이 단순한 체질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막 싸우잖아요. 자기 생각을 막 관철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시민의식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체질을 좀 쌍방향 수평 소통할 수 있는 체질로 개선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사회자를 없애버린 직접 민주주의 원리의 어떤
그 토론, 대화, 이야기 프로그램인 공감 토론을 만들어서 지금 몇 년째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세계 최초의 직접 민주주의 원리의 정당들이 왜 기존 정당들을 위협을 하면서 미래로 가는 세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